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 This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머사니로 함께합니다. 제 옆에 오늘도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똑똑하게 퇴직연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분 모셨습니다. 안윤철 삼성증권 연금전략 담당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서 의무와 기금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퇴직연금. 이 시점에 저희가 좀 깊이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안윤철 이사님이 쉽게 좀 풀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래로 퇴직연금 제도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후 대비,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데 일단 가입이 된 상태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으면 금액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적립액이 400조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적립금이 느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되고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400조를 돌파했고 사실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450조 육박합니다. 예. 그렇군요. 450조.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각각의 유형 방식도 좀 다르잖아요. 크게 세 가지, DB형이다, DC형이다, IRP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요. 이게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세 가지가 어떤 형태인지 이게 각각이 무슨 방식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 연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DB는 아까 영상에도 나오던데요. 회사에서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사회 적립하고 예. 퇴직하는 시점에 확정된 방식으로 이제 근로자한테 돌려주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고요. 최근에 이제 적립금도 많이 늘고 있는 이제 DC 같은 경우는 네.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 대체로 한 12분의 1 정도 됩니다. 12분의 1 정도를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예. 이제 스스로 알아서 운용하고 향후에 이제 그 수익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네. DB/DC하고는 다르게 이제 개인형 IRP라고 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IRP라고 설명드릴 건데요.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 상품도 다양하게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어서 네. 잘 활용하시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아예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다음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조금 더 굴릴 수 있는 경우, 또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게 이제 IRP의 어떤 유연성 이런 부분들인데 네. IRP 요새 많이들 하잖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 이 IRP를 많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세액공제도 되고 나중에 이 퇴직금 받은 것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IRP가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이긴 한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제 세액공제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이제 900만 원까지인데 네. 이 IRP 외에도 연금저축이라는 이제 계좌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600만 원까지가 가능한데 네.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IRP도 할 수 있고 물론 IRP에다 900만 원을 다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소득 공제율은 이제 당연히 좀 소득에 따라는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인 분들이 더 많은 공제율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네. 16.5%까지 받고 그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이제 연봉인 거죠? 5,500만 원. 총급여 기준이고 연봉으로는 조금은 한 기준 한 4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한 절세 효과도 좀 쏠쏠한데 일단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DB형, DC형, IRP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 가지 유형별로 수익률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IRP 쪽에서 좀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수익률을 많이 낸다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너무 이제 다를 것 같은데 네. 큰 틀에서 보면 사실 IRP가 투자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퇴직연금은 이제 위험자산 한도라는 70%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은 투자하시려면 좀 안전자산, 예금 같은 거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예. 저희 회사의 고객들의 경우를 보니까 IRP가 거의 70%까지 한도 차는 고객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비율이 좀 네. IRP 가입자에서 좀 네, 경향이 네. 많이 보인다는 네, 얘기군요. 네, 네, 그럼 이 IRP를 어떤 걸 투자할 수 있는 걸까요? IRP는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주식 빼고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증권사에서도 뭐 예금이 취급이 가능하고요. 예. 예금, 뭐 원리금 보장하는 상품들, 그리고 펀드, ETF, 뭐 채권. 아직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접 주식을 제외하고는 사실 생각하는 뭐 투자 방법들이 웬만하면 네.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각자가 투자를 잘해야 된다. 뭐 네. 적립식이라든지 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좋은 거 다 알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직장인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각자 자기의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을 짜서 투자할 건가? 이럴 시간도 좀 부족하고 특히나 이거 이제 중도 인출이 좀 어렵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피부로 바로 와닿지도 않아서 좀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이런 측면 때문에 전체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개인 차원에서 어떤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생각할 때 그 과거에는 이제 퇴직연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경험이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제 교육도 사실 회사들이 많이 해주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런 반면 앵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적당한 타이밍에 어떤 뭐 투자 자산을 이제 사고 싶은데 사실 그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 어떤 증권사 앱 같은 거 접속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장에 다니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는 하고 싶다. 혹자분들은 이제 투자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어떤 걸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 예.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호흡으로 투자를 할 거니까 퇴직연금에서는 TDF나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진한 이제 디폴트 옵션에 네. 자산 배분돼 있는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DF가 어떤 건가요? TDF는 사실 자산 배분되어 있는 어떤 생애 주기형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젊었을 때는 앞으로도 투자의 기간이 많고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좀 높이 가져가다가 젊을 때는.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네. 이제 그런 비중을 좀 낮추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이런 방식의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김에 이제 디폴트 옵션이 이제 예. TDF를 이제 편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활용한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예. 디폴트 옵션은 사실 사전에 이제 지정하면 본인이 뭔가 나중에 이제 아까 뭐 입금은 됐는데 예. 아차 놓치고 이제 투자를 못할 경우에 자동으로 투자하게 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알아서 굴러가도록 하는 방법이고 사실 별도로 매수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뭐 수단일 것 같습니다. 방식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네, 네. 타겟 데이트 펀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생애 주기별로 어떤 네. 그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을 좀 조정해서 은퇴 시점에 맞게 좀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고 디폴트 옵션은 이제 그 도입이 된 부분이잖아요. 워낙에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만 이 도입된 취지와는 좀 다르게 일단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과 일본만 여기에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뭐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람 마음에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러면 좀 움츠러들게 되고 본능적인 위험 어떤 회피 심리 때문에 좀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든지 좀 안전한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정말 성향에 따라서는 투자가 나에게 맞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예. 초저염을 선택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투자를 하려면 말씀드린 이제 투자 그 성향에 따라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이제 골고루 또 상품은 있는데요. 네. 당연히 본인의 투자 성향을 좀 체크해보고 그에 따라서 맞는 상품을 이제 선택하면 좋은데 그 과정조차 좀 그러니까 귀찮고 예. 불편하신 분도 아마도 있는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그래도 투자형이 좀 많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뭐 네. 제도 개선도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챗 GPT나 AI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기사를 보니까 내 퇴직연금 운용도 AI가 대신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하고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예,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에서는 이제 그 로보 어드바이저 1인명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로보 어드바이저로 하면 로봇하고 네. 어드바이저, 뭐 조언하는 이런 게 결합된 건데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이제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네. 이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뭐 당연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면 뭐 심리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고 아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직관과 어떤 네. 감정을 좀 배제하고 하는 그런 고도화된 이제 알고리즘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네. 뭐 자단하는 방법으로 좀 많은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개입을 좀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고객의 성향 파악부터 해서 네. 뭐 전략을 짜고 매매하고 이 모든 걸 다 AI가 하는 건지 사람은 전혀 개입이 안 되나요?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을 하는 단계에서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팅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직관과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제거하고 운용한다는 게 이제 가장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이야기를 하더라도 완전 자율 주행이 도입된다고 할 때 그래도 좀 사람이 마지막까지 네, 확인해야 된다.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소중한 내 돈이 걸린 문제라서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뭐 괜찮은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쯤에서 뭐 예를 들어 로보 어드바이저가 좀 한 뭐 3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 네. 설명으로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개인이 투자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고 심리적으로도 다양한데 개인의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이제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기성복입니다. 네. 거기에 돼 있는 대로 본인이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약간 설명드린 맞춤법과 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말씀하신 그런 성향이 예. 어떤지, 목표하는 기간이 어떤지, 뭐 목표하는 어떤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서 예. 좀 맞춤형으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로보의 로보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람이어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경제 지표, 뭐 금리,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사실 뉴스 같은 것도 사실 이 투자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럼요. 이런 요인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시의적절하게 제시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예. 사실 마지막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강력한 강점은 자동 실행입니다. 어.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근로자가 바빠서 네. 혹은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뭘 사고 싶은데 네. 못 사는 경우들이 이제 네.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편향이라든지 혹시는 이게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빨리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잘 못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오류 없이 뭐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뭐 주문 실수도 없이 네. 잘 해준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투자 앞에 좀 위축되는 사람의 심리 이런 면에서 좀 자유롭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 단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도 해봤고요. 이런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어제 나온 소식인데 지금 기존에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던 퇴직연금을 좀 옮기고 싶다. 다른 은행이나 증권으로. 이게 지금 가능해지도록 하는 게 작년 말부터 지금 도입이 됐던 실물 이전 서비스인데 그전까지는 좀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사전에 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제부터 서비스가 개시가 됐다고요? 네, 말씀해주신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는요, 21일인 어제 도입이 돼서 개시가 됐습니다. 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보유 중인 상품을 매도나 또 이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예전에는 이 먼저 계좌를 네. 개설을 하고 또 실물 이전을 또 신청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있었고 또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그 후에나 알아볼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절차 면에서도 많이 간소화가 돼서 편의성이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앞서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제 퇴직연금이 기존 은행권에서 증권사로 좀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유동성도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동성 측면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권, 그러니까 은행은 좀 안전한 거가 있고 증권은 좀 네. 좀 위험한 걸 취급한다는데 사실 은행, 보험, 증권사 웬만하면 사실 상품 구성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증권사의 ETF 최근에 이제 투자 많이 하시고 예.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사실 가장 크게 작용해서 좀 증권사로 많이 근로자들, 가입자들이 네. 옮겨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선택을 하고도 이동하기에도 용이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연금 담당으로서 퇴직 이후에 내 자금들을 어떻게 좀 굴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니까 현금 흐름을 은퇴 이후에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당장 이거 하나만큼은 해야 된다. 꼽아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를 꼽는 거는. 네. 근데 당장은 사실 오늘 이제 퇴직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네. 사실 연금 계좌가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네. 당장은 해야 될 일은 계좌를 당연히 만들어 보고 좀 운용해 보시고 점검도 해 보시고 소액이지만 뭐 꾸준하게 시의적절하게 리밸런싱도 해보고 사실 그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 조그마한 돈도 납입해 보고 거기서 적절하게 분산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예. 나중에 목돈이 되어도 그걸 충분히 운용하는 노하우를 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액이라도 꼭 자동 적립도 해보시고 열심히 리밸런싱도 해보시고 네. 부족하다면 아까 로보 같은 도움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뭐 일단 행동에 나서라. 그래야 습관이 네, 되고 네, 네. 유의미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머사니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서 삼성증권 안윤철 이사님 모시고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